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요. 지금 다들 딴짓하면서 이거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DNA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바로 역전사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역전사,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트랜스크립션을 역으로, 리버스로 한다고 해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이러한 역전사 바이러스에는요, RNA 바이러스가 거꾸로 DNA로 가는 이러한 역전사뿐만이 아니라요, DNA 바이러스가 RNA로 됐다가 다시 또 DNA로 되는 이러한 역전사 바이러스들도 있답니다. 알다시피 바이러스를 지놈에 따라서 우리가 DNA 바이러스 혹은 RNA 바이러스로 구분을 해서 불렀었는데요. 이러한 역전사 바이러스는 우리 불티모어 분류법의 가장 마지막 쪽에 있었던 친구들이었었죠.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한테는 이러한 역전사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역전사 바이러스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RNA 연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도 했었어요. 알다시피 RNA는 굉장히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NA 자체로는 연구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러한 역전사 바이러스 안에 있는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이 RNA를 cDNA로 바꿔서 연구를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역전사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알다시피 DNA가 RNA로 전사가 되고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요 과정, 유전 정보의 전달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센트럴 도그마, 한국말로는 뭐 중심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동안 굉장히 정설로 믿어져 왔었는데 이제는 RNA를 주형으로 DNA를 합성하는 이러한 레트로바이러스의 발견으로 인해서 역전사 반응이 이러한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이제는 다들 알다시피 RNA가 역전사가 돼서 DNA가 된다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 역전사 효소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박스에 보이는 이 태민 박사와 볼티모어 박사인데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노벨상을 공동 수상을 했었죠. 당시에 RNA 종양 바이러스로 알려졌던 이 라오스 사코마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어요. 사코마는 육종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걸 연구하던 이제 이 위스콘신 대학의 아까 이야기했던 태밍 박사가 이 RSV의 RNA 지놈이 DNA로 전환이 돼서 세포 내에 존재할 거라고 하면서 프로바이러스 가설이라는 걸 제안을 했었어요. RSV가 세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유도를 하는데 알다시피 RNA는 굉장히 불안정한 애잖아요. 그래서 RNA로는 안정적인 형질 전환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다 안정적인 DNA 형태의 중간체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 년 후에 RSV의 역전사 효소 활성이 증명이 되면서 이거를 뒷받침하는 바이러스학, 분자생물학 분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전사 효소를 이용을 해서 RNA를 DNA로 바꾼 다음에 RNA의 발현량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이러한 업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볼티모어 박사랑 함께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볼티모어가 바로 우리 계속 봤었던 바이러스 분류를 했던 바로 그 박사죠. 그래서 이러한 RNA 종양 바이러스는 레트노 바이러스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이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이름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유전자 복제가 역전사 반응,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해서 라틴어로 백워드를 뜻하는 레트로에서 유래를 해서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명명이 되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바로 그 유명한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배우는 바로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그룹 6에 속해 있고요. 싱글 스트랜드 RNA인데 파지티브 센스예요. 파지티브라는 건 mRNA랑 같은
가닥 쪽에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포지티브 센스 싱글 RNA가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 되어서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볼티모어 분류법에 있는 이 그림 많이 지긋지긋할 텐데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포지티브 센스인 싱글 스트랜드 RNA가 더블 스트랜드 RN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거쳐서 이 더블 스트랜드 RNA가 더블 스트랜드 DNA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백본으로 전사가 일어나서 mRNA가 되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싱글 스트랜드 RNA이면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엔벨롭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들 중에서도 이러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죠.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엔벨롭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가 바이러스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 누가 처음 발견되었는지부터 늘 배워왔잖아요.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처음 발견이 된 것은 1911년 이 프란시스 라우스 박사가 닭에 종양을 유발하는 RNA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이 최초예요. 프란시스 라우스 박사. 그래서 이 박사의 이름을 따서 RSV, 라우스 사코마 바이러스로 명명이 되게 되었죠. 이 사코마가 육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닭에 종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라서 이 라오스 사코마 바이러스가 되게 된 거죠.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연구는 1970년대부터 분자 바이러스학뿐만 아니라 종양생물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어요. 특히나 1983년에 HIV가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로 규명이 되면서 엄청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심플 레트로바이러스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심플 레트로바이러스가 뭔지 또 궁금하겠죠?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크게 심플 레트로바이러스랑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로 나뉘어요.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기본적인 세 유전자가 있는데요. 계급폴, EMV예요. 요거 세 가지를 갖는 것이 바로 심플 레트로바이러스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세 유전자 이외에 6개의 보조 단백질을 갖는 게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심플 레트로바이러스의 대표적인 뮤린 류케미아 바이러스, 이 ML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그 유명한 HI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중점적으로 보조 단백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MLV, 뮤린 류케미아 바이러스에서 뮤린은 쥐를 의미를 하고요. 류케미아는 백혈병을 의미를 해요. 이게 이제 심플 레트로바이러스의 대표적인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이 MLV, 쥐 백혈병 바이러스는 쥐 숙주에서 암을 유발하는 능력 때문에 명명을 받게 되었어요. 레트로바이러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싱글 스트랜드 RNA를 가지고 있고 얘가 사이즈가 7에서 10kb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징이 바로 다이머릭 RNA. 이 RNA가 다이머인 형태인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역전사가 일어난다는 걸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것 말고도 에이즈를 유발을 하는 게 바로 레트로바이러스고 DNA 합성도 엔트리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레트로바이러스는 입자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엔벨롭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름은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외피 단백질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SU와 TM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이 외피 안쪽에는 이 기질 단백질인 MA 단백질이 또 붙어 있어요. 입자 속에는 CA 단백질로 구성이 된 정이신면체 캡시드가 있고요. 이 캡시드는 DNA 지놈을 또 패키징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RNA가 바로 다이머릭 RNA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RNA 지놈의 카피 수가 한 분자가 아니라 두 분자예요. 그래서 두 분자의 RNA 지놈이 서로 붙어 있죠.
이 RNA 지놈에 RNA 결합 단백질인 NC 단백질이 이 RNA 지놈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것 말고 캡시드 속에는 역전사 효소인 RT뿐만이 아니라 IN, PR과 같이 효소 활성을 갖는 세 종의 바이러스 단백질이 같이 패키징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얘네들 단백질 이름 보면 다 이렇게 두 글자씩 되어 있잖아요. PR, IN, RT, NC, CA, MA, SU, TM 같이 말이죠. 레트로바이러스 단백질은 전통적으로 영문 대문자 약어로 이렇게 불리게 돼요. 그래서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 해서 NC가 되고요. 캡시드 프로테인 해서 C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임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 말고도 당 단백질, 단백질 아니면 당 단백질의 분자량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HIV의 SU는 GP 120, 아마 120kDalton인가 봐요. 120이고요. TM은 GP 41, 그리고 CA는 P24라고도 이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역할들을 이런 이름들로 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뒤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넘버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유전자의 몇 번째 아니면 숫자가 큰 경우에는 이것처럼 단백질 크기를 명명을 하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 두 분자의 RNA 지놈을 갖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RNA 분자가 5' 말단 부위를 통해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거울상을 이루게 돼요. 우리 왼손과 오른손을 거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겹쳐져서 포개지지는 않지만 거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걸 거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욱 특이한 것은 tRNA 분자가 또 존재를 하거든요. 요 tRNA 분자가 RNA 지놈의 5' 말단 부위 근처에 또 붙어 있다는 게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지놈 RNA는 사실 전형적인 RNA 폴리머레이즈 2 전사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RNA 보면 5' 말단에 캡 있고 3'에는 폴리 A 테일을 가지잖아요. 얘도 똑같이 5' 말단에는 캡 구조를 가지고요. 3' 말단에는 폴리 A 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다른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양 말단에 리핏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리핏해서 R이라고 명명을 하게 돼요. 이러한 R 염기서열 바로 안쪽에는 U5, U3라고 불리는 염기서열이 각각 5'과 3' 말단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R이 리핏이니까 U는 유니크의 줄임말이 되겠죠. 다음으로 U5의 3'에는 tRNA 결합부위인 PBS가 위치를 하게 돼요. PBS는 프라이머 바인딩 사이트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tRNA는 역전사 반응의 프라이머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tRNA 종류는 바이러스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뭐 MLV는 프롤린 tRNA, RSV는 트립토판 tRNA, 뭐 HIV는 라이신 tRNA가 붙어 있어서 각각 이렇게 바이러스마다 다르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U3의 5'에 위치한 PPT라는 게 또 있거든요. PPT는 폴리퓨린 트랙의 줄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폴리퓨린, 여러 개의 퓨린 염기. 우리가 퓨린이면은 A, G잖아요. 이 AG로 구성된 염기 서열 부위를 폴리퓨린 트랙이라고 하고 줄여서 PPT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PPT는 세컨드 스트랜드 DNA 합성의 프라이머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세컨드 스트랜드 DNA가 뭐냐는 또 뒤에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놈 RNA를 봤으니 이제 단백질 코딩을 볼 차례인데요. mRNA 같은 경우에는 이 지놈 RNA랑 동일한 극성을 가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 이 지놈 RNA가 파지티브 센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겠죠. mRNA와 똑같으면은 파지티브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지돔 RNA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세 가지 유전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그, 폴, 그 다음에 ENV.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지놈 RNA는 요 세 가지의 ORF를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ORF는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루는 그 아미노산, 부위, 시퀀스 요런 거 이제 ORF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세 ORF는 폴리 단백질로 번역을 한 후에 PR이라고 하는 효소가 또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요 PR에 의해서 절단이 돼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그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MA, CA, NC 단백질로 각각 잘리고요. 폴은 PR, RT, IN 단백질로 잘리고 EMV는 SU와 TM 단백질로 각각 절단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단백질들은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유전자로부터 나온 단백질이 각각 PR에 의해서 MA, CA, NC 이런 식으로 절단이 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런 애들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폴리 형태로 돼 있다 해서 폴리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PR에 의해서 절단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단백질들로 만들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생활사를 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생활사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진입, 엔트리를 확인을 했었잖아요. 바이러스 입자가 세포막에 위치한 수용체에 붙어서 세포 내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심플 레트로바이러스, 이 MLV는 내포 작용을 통해서 세포 내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HIV와 같은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는 세포막과의 직접적인 융합, 이 다이렉트 퓨전을 통해서 세포 내로 진입을 하게 돼요. HIV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외피의 SU, 같은 말로 GP120이라고 했는데 요게 표적 세포인 CT4 포지티브 T 림프구의 표면에 CD 분자를 수용체로 인지를 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GP120 CD4 요 결합으로 GP120의 구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 수용체인 CCR5랑 결합을 하게 돼요. 이 CCR5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던 애인데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수용체뿐만이 아니라 공동 수용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결과 TM, 같은 말로 GP41이라고 했었는데 이 TM 분자의 퓨전 도메인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서 세포막하고 외피 사이에 막류갑을 촉진을 하게 돼요. 그 결과로 캡시드는 세포질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면 역전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역전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레트로바이러스의 역전사 반응, DNA 합성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에서 수행이 돼요. 보통 DNA 합성이라고 하면 핵에서 일어날 것 같지만 얘는 세포질에서 수행이 되거든요. 이 DNA 합성은 RT 단백질의 역전사 활성에 의해서 수행이 돼요. 그래서 캡시드 내에서 싱글 스트랜드 RNA가 더블 스트랜드 DNA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 역전사 반응의 산물인 리니어 더블 스트랜드 DNA를 비롯해서 많은 단백질로 구성이 된 복합체를 이 PIC라고 명명을 짓게 돼요. 이 PIC가 Pre-Integration Complex의 줄임말이거든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세포질에 위치한 프로바이러스 DNA의 전고체로 역전사 바이러스의 산물인 리니어 더블 스트랜드 DNA랑 단백질로 구성이 된 복합체예요. 이 PIC가 세포질에 있다가 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더블 스트랜드 DNA는 염색체에 삽입이 되게 돼요. 이 PIC 안에도 인테그레이션, 요게 이제 끼어 들어가는 삽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가 이제 염색체에 삽입이 되게 되죠. 이때 RNA의 지놈은 U3랑 U5의 디플리케이션의 결과로 여기에 보다시피 U3, R, U5로 구성된 염기 서열을 이렇게 양 말단에 각각 갖게 돼요. 이 반복된 염기 서열을 LTR이라고 하거든요.
롱 터미널 리핏, 양 끝에 있는 약간 긴 염기 서열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LTR이 레트로바이러스의 프로바이럴 DNA에 존재를 하는 반복 염기 서열이고요.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역전사 반응의 자세한 메커니즘은 또 바로 뒷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DNA 합성은 역전사로 수행이 되잖아요. 이 역전사는 싱글 스트랜드 RNA를 주형으로 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로 전환을 시키는데 요게 이제 두 단계의 DNA 합성 반응을 필요로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RNA를 주형으로 해서 싱글 스트랜드 DNA를 합성을 하는 이 RNA Directed DNA Synthesis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반응에서 싱글 스트랜드 DNA가 합성이 됐잖아요. 요거를 백본으로 더블 스트랜드 DNA로 바꾸는 DNA Directed DNA Synthesis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닥의 DNA 합성이 된다고 해서 First Strand DNA Synthesis나 아니면 Second Strand DNA Synthesis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스트랜드 DNA 신테시스 아니면 플러스 스트랜드 DNA 신테시스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first strand DNA synthesis, 그 다음 RNA를 주형으로 이 마이너스 DNA를 합성을 하는 역전사 반응이 일어나서 요 tRNA가 프라이머로 작용을 하게 돼요. 요 tRNA는 바이러스 지놈 RNA의 이 5' 말단 부분의 PBS에 베이스 페어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프라이머로부터 DNA 합성이 시작이 되고 지놈 RNA의 5' 말단까지 복제를 한 후에 RNA 주형이 더 이상 없어서 반응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멈추게 돼요. 이 DNA 합성 중간체를 마이너스 스트랜드 스트롱 스탑, 뭐 마이너스 ssDNA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RT의 RNase H 활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RNase H의 활성이 뭐냐면은 RNA랑 DNA가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RNA랑 DNA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RNase H는 이러한 DNA, RNA 하이브리드 상태에서 RNA를 제거를 해주는 효소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NA 합성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놈 RNA의 3' 말단으로부터 이 주형 전환, 템플레이트 스위치라는 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주형 전환은 R 염기서열 간의 상동성이 매개로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템플레이트 스위치, 요 주형 전환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 마이너스 DNA 합성이 RNA 주형의 말단까지 이렇게 계속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스트랜드 DNA 신테시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PPT, 폴리퓨린 트랙이라고 불리는 이 RNA 절편이 프라이머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PPT는 First Strand DNA Synthesis 과정에서 요 RT의 RNase-H 활성에 의해서 분해되고 남은 RNA 절편으로 RNA 지놈 중간에 위치를 하게 돼요. 이 PPT로부터 시작한 세컨드 스트랜드 DNA 신테시스는 이 주형인 마이너스 DNA의 5' 말단까지 진행이 된 후에 멈추게 되고요. 이 중간체를 플러스 스트랜드 스트롱 스탑, 그래서 플러스 ssDNA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First Strand DNA Synthesis랑 비슷하게 Second Strand DNA Synthesis를 계속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주형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이 두 번째 주형 전환은 PBS 간의 상동성을 매개로 수행이 되게 되고요. 한편 이때 이 마이너스 DNA 5' 말단에 연결된 tRNA 같은 경우에는 또 얘도 RNase H 활성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역전사 반응에 참여한 숙주의 RNA는 제거가 돼서 완전히 레트로바이러스 염기서열로 구성된 더블 스트랜드 DNA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컨드 스트랜드 DNA 신테시스의 최종 산물의 양 말단에
아까 이야기를 했던 LTR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5' LTR 아니면 3' LTR이라고 부르게 되죠. 굉장히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역전사 반응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면 사실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First Strand DNA Synthesis에서 한 번, 그 다음에 Second Strand DNA Synthesis에서 한 번, 그렇게 해서 총 2번의 주형 전환이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주형 전환이 왜 일어나야 될까? 왜냐면은 주형인 RNA 지놈의 3' 말단에서는 DNA 합성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각 스트랜드 신세시스의 프라이머가 이 주형의 3' 말단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편 첫 주형 전환 같은 경우에는 R 염기서열 간에 일어나고 두 번째 주형 전환은 PBS 간에 일어난다는 게 또 차이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형 RNA와 최종 산물의 염기서열을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5' LTR에는 U3가 추가되었고 3' LTR에는 U5가 추가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U3, R, U5로 구성이 된 LTR을 양 말단에 가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두 스트랜드 신세시스에 각각 다른 RNA가 프라이머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first strand DNA synthesis에서는 tRNA가 프라이머고요. second strand DNA synthesis에서는 PPT, 요 염기서열이 프라이머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역전사 반응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냥 참고 삼아서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역전사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역전사 반응까지 살펴봤으면은 핵 진입도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레트로바이러스의 이 지놈 PIC는 핵공을 통해서 핵에 진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포 분열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분열 과정에 핵막이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핵막이 파괴되는 틈, 세포 주기에서도 M기가 바로 요때거든요. 이 핵이 두 개로 분열이 되는 마이토시스기인 요 M기를 요때를 이용을 해서 핵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말인즉슨 레트로바이러스는 증식하는 세포에만 감염이 가능하고요.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라던가 아니면 휴지기 세포, G0기 같은 경우에는 감염을 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심플 레트로바이러스는 이렇긴 한데요. 참고로 뒤에서 또 나오는 렌티바이러스라는 게 또 있거든요. 요게 이제 넓은 의미로는 레트로바이러스의 한 종류의 바이러스예요. 이 렌티바이러스의 한 종류가 아까 이야기했던 HIV거든요. 이 HIV는 핵공을 통해 핵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렌티바이러스인 HIV는 분열하는 세포뿐만이 아니라 분열하지 않는 휴지기 세포에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바이러스는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에만, 어떤 바이러스는 분열하고 있는 애 더하기 분열하지 않는 애에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유전자들을 세포대로 이렇게 전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오버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걸로 유전자 조작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트랜스펙션이라고 하는 단계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뒤에서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벡터를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PIC는 염색체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핵으로 이동한 PIC는 IN의 활성에 의해서 염색체에 삽입이 돼요. 이 IN이 인테그레이즈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인테그레이즈는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효소예요. 그래서 끼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효소인데 이렇게 끼어 들어갈 때 삽입해는 염색체의 위치는 사실 무작위적이에요. 뭐 1번 염색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5번 염색체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들어가게 되는 레티노바이러스의 지노상의 위치
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어디가 들어가느냐는 어느 정도 다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 끝에 LTR의 염기 서열이 보존이 되고요. 레트로바이러스의 DNA가 염색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염색체에 삽입된 레티노바이러스 이 지놈 DNA를 바이러스 증식의 전구체다라는 의미에서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돼요. 보통 전구체라고 하면 앞에 프로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붙게 되거든요. 그 전에도 아까 제가 프로바이러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게 프로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염색체에 삽입된 레티노바이러스 지놈 DNA를 바이러스 증식체의 전구체다 해서 프로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바이러스 DNA를 주형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유전자 발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염색체에 삽입된 프로바이러스 DNA는 양 끝에 LTR 염기 서열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 바이러스 RNA는 5' LTR에 위치한 프로모터로부터 RNA 폴리머레이즈 2에 의해서 전사가 돼요. 전사된 이 지놈 RNA는 아까 5' 캡과 3' 폴리 A 테일을 가진다고 했었죠. 우리 mRNA랑 똑같지요. 이 5' LTR의 U3 염기 서열이 프로모터로 작용을 하고요. 이 3' LTR에 위치한 R 염기 서열, 이 R 염기 서열이 뭐 AAU, AAA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A가 굉장히 많죠? 바로 이 R 염기 서열이 폴리아데닐레이션 신호로 작용을 하게 돼요. 이 지놈 RNA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급폴 단백질의 mRNA로 작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DNA 합성의 주형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을 거쳐서 인트론이 제거된 스플라이스드 RNA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스플라이스드 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 가지 유전자 또 뭐 남았죠? EMV가 남았죠? EMV 단백질의 mRNA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플라이싱이 안 된 지놈 RNA는 계급폴 단백질의 mRNA로 작용을 하고요. 스플라이싱이 일어난 RNA는 EMV 단백질의 mRNA로 각각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레트로바이러스는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하나의 전사체로부터 두 개의 mRNA를 생성을 해서 단백질 코딩을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사를 봤으니 이제 당연히 번역을 볼 차례죠. 레트로바이러스는 심플 레트로바이러스, 세 가지 유전자 뭐가 있다고 했죠? 계급폴 EMV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세 가지 바이러스 단백질, 계급폴 EMV를 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놈 RNA로부터 계그만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계그랑 폴이 이어져 있는 단백질 두 개가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폴리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그폴이 붙어 있는 폴리단백질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리딩 프레임은 폴은 계급폴 이렇게 합쳐져 있는 폴리단백질로 합성이 된 후에 PR이 프로티네이즈의 줄임말이잖아요. PR의 프로티네이즈 활성에 의해서 계그랑 폴로 각각 잘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두 번째 ORF인 폴, 이 ORF가 번역이 될까요? 그 전에 ORF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ORF는 오픈 리딩 프레임의 줄임말이에요.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DNA 염기 서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글자가 하나의 코돈,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요때 단백질을 만들기 전에 염기서열의 시작 지점을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 번역의 종료 위치가 달라지게 되고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ORF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ORF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쭈루룩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멈춰진 짧게 종료 코돈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이러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mRNA의 5' 말단으로부터 첫 번째 위치한 AUG, 이게 바로 번역개시 코돈으로 인지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위치한 AUG가 번역개시 코돈이다 해서 First AUG 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레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두 번째 ORF인 이 ORF가 번역이 될까요? 굉장히 재밌게도 이 두 ORF의 배열에 따라서 두 가지 각각 다른 전략으로 번역이 되게 돼요. 먼저 MLV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ORF가 동일한 리딩 프레임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 17-7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A의 MLV는 이 0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동일한 리딩 프레임이고요. 뒷장에서 나오는 이 HIV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가 됐죠. 그렇게 HIV는 두 ORF가 다른 리딩 프레임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같은 리딩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MLV를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종료 억제, termination suppression 기전에 의해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그의 종료 코던인 이 UAG에서 번역이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되면은 개그 단백질이 합성이 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95% 정도가 이런 식으로 개그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돼요. 근데 한 5% 정도로 낮은 효율로 이 UAG가 글루타민 tRNA에 의해서 CAG로 이렇게 미스리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글루타민은 이렇게 삽입이 되면서 번역이 종료가 되지 않고 지속이 돼요. 그걸 이제 read throw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계속되면서 개그랑 폴이 붙어 있는 요 폴리 단백질로 번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료 코돈의 3'에 위치한 RNA 2차 구조인 이 슈도낫 구조가 종료 억제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슈도낫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물화학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RNA의 헤어핀 구조에서 염기쌍을 이루지 않는 루프 부위가 이러한 염기가 다른 염기쌍과 쌍을 이루는 구조를 슈도낫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러한 RNA의 2차 구조의 한 종류인 슈도나 스트럭처가 이러한 번역 종료 억제에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러한 RNA 같은 경우에는 DNA보다도 더 상보적 AU 그 다음에 뭐 CG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엄청 막 스트리키하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보 서열들이 DNA보다도 훨씬 더 잘 일어나서 DNA보다도 이러한 세컨더리나 아니면은 입체 구조를 형성하기가 훨씬 더 좋게 되는 거죠. 이러한 RNA 입체 구조 같은 경우가 이러한 트랜스크립션이나 트랜슬레이션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HIV를 살펴볼 건데 아까 HIV는 두 ORF가 다른 리딩 프레임으로 배열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HIV는 리보솜 프레임 시프팅이라는 이 메커니즘으로 두 번째 ORF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개그 ORF를 번역을 하면서 종료 코던을 인식을 하면 개그가 합성이 되는데 얘도 일부 한 뭐 5% 정도의 경우에는 이 리보솜이 프레임 시프팅, 이 틀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UAG 종료 코던이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종료 코던의 5'에 위치한 RNA 세컨더리 스트럭처, 뭐라 그랬죠? 유사 매듭, 한국말로 유사 매듭이라고 하는데 이 슈도낫 구조가 리보솜 이 프레임 시프팅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트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first AUG 룰, 아까 진핵세포가 mRNA의 5' 말단으로부터 첫 번째로 위치한 AUG가 번역계식 코돈으로 인지가 된다고 했는데 요 첫 번째 AUG가 번역계식 코돈으로 인지된다. 그래서 first AUG 룰이라고 하거든요.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이 first AUG 룰을 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진화를 통해 획득한 이 특이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폴 ORF 번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두 ORF를 번역하기 위해서 복잡한 번역 메커니즘을 또 갖게 되냐? 일단은 두 ORF에 코딩된 단백질을 어때요?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개그랑 폴을 95%랑 5%, 그러니까 한 20대 1 정도의 비율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폴 단백질을 개그 인터랙션을 이용을 해서 캡시드에 패키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있어요. 그러니까 폴 단백질을 패키징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메커니즘 없이 개그의 융합 단백질 형태로 개그폴, 요 형태로 캡시드에 패키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패키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트로바이러스 지놈 RNA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5' 말단의 패키징 신호인 프사이 염기 서열을 개그 단백질이 인식을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프사이는 PSI잖아요. 얘가 패키징 시그널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프사이 염기 서열을 개그 단백질이 인식을 해서 일어나게 되고, 한편 바이러스 RNA뿐만 아니라 이 개그폴 단백질도 같이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폴 단백질 패키징 메커니즘을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폴 단백질은 먼저 개그폴 퓨전 단백질로 번역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개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개그폴 퓨전 단백질로 이렇게 패키징이 되게 돼요. 이때 개그폴 단백질하고 개그 단백질은 아까 한 1대 20, 뭐 어쩔 때는 1대 10이 되기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유지가 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개그폴 단백질은 패키징 이후에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 PR, 이 프로티네이즈에 의해서 개그랑 폴로 이렇게 절단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RNA 패키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립하고 성숙을 또 살펴봐야겠죠. 레트로바이러스의 캡시드 조립하고 방출은 원형질막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 바이러스의 ENV 당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당 수식화랑 그 다음에 절단 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SU랑 TM으로 이렇게 잘리게 돼요. 그 다음에 원형질막에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개그는 지방산인 미리스테이트로 이렇게 수식화가 돼서 원형질막으로 이렇게 표적이 되게 돼요. 이 개그가 원형질막에 위치한 TM 단백질에 결합을 하면서 캡시드 조립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캡시드의 조립과 착 외피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개그 아니면은 개그폴로 이렇게 구성이 된 캡시드는 세포 밖으로 방출이 된 후에 이러한 PL, 이 프로티네이즈 활성에 의해서 개별 단백질로 절단이 되는데 개그가 절단된 결과로 캡시드가 이렇게 응축이 되는 이러한 형태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바이러스 입자가 세포 밖으로 방출 후에 그 다음에 수행되는 캡시드 조립의 완성 단계를 성숙, 머추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성숙 과정이 방출된 바이러스 입자가 감염력을 갖는데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PR에 프로티네이즈 활성 저해제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방출된 바이러스의 주변 세포로 확산이 차단이 돼서 감염을 억제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방금 개그가 지방산인 미리스테이트로 수식화가 돼서 원정질막으로 표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미리스테이트가 조금 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SV4E 지놈 구조에서도 이 VP2, 이 캡시드 단백질 중 하나인 VP2의 N터미널 아미노산은 미리스테이트 지방산 구조다 하면서 미리스테이트가 탄소수가 14개인 포화 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VP2도 변형된 미리스테이트를 통해서 막에 부착이 돼서 막 융합을 촉발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리스테이트 지방산 구조도 바이러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허피스 바이러스 수업 시간에도 또 얘기를 했었는데 비외피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셀 라이시스, 세포용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바로 방출이 되는 반면에 외피형 바이러스는 외피를 착 입어야 되는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착 외피 과정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방출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조립된 캡시드를 지슬막이 둘러싸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죠.
순차적 기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캡시드 조립이 다 완성이 된 후에 RNA 지놈을 싼 뉴클레오 캡시드가 이렇게 세포 막으로 이렇게 모집이 되게 되면서 외피 단백질하고 뉴클레오 캡시드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착 외피, 그 다음에 이렇게 버딩, 출하를 촉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공조적 기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조적 기전은 말 그대로 캡시드 조립이랑 착 외피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캡시드가 세포 막으로 이렇게 리크룻이 이렇게 되면서 캡시드 조립이랑 착 외피가 동시에 세포막에서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방금 개그 아니면 개그폴로 구성된 캡시드가 세포 밖으로 방출이 된 후에 PR, 프로티네이즈 활성에 의해서 개별 단백질로 절단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개그의 절단 결과로 캡시드가 응축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 형태학적 변화가 이렇게 이 형태학적 변화가 바이러스 입자 감염력을 갖는데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포 밖으로 방출된 후에 수행되는 캡시드 조립의 완성 단계를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놀랍게도 그 전 시간에 바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숙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따라서 숙주세포 내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뭐 방출 후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입자 형성 과정인데 요 성숙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바이러스 입자로서 모양과 기능을 갖는 과정이다. 그래서 감염력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에 레트로바이러스의 PR 단백질에 의해서 캡시드의 형태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감염력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통 성숙 과정에는 이러한 특정 단백질이 절단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세포 침투나 유전체 방출에 필요한 구조 변화를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레트로바이러스는 크게 심플 레트로바이러스랑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이 심플 레트로바이러스는 MLV가 대표적이고 이 개그폴, ENV 이 세 가지를 갖는 게 심플 레트로바이러스. 요거 세 가지 이외에 6개의 보조 단백질을 갖는 게 바로 HIV가 대표적인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외피를 가지고 있고 정 20면체 캡시드 속에 특이하게도 이 지놈 RNA가 2개를 패키징을 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CA 같은 이러한 구조 단백질 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RT, IN, PR. 이 역전사를 일으키고 크로모점에 끼어들게 하는 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자르는 이러한 효소 활성을 갖는 바이러스 단백질이 캡시드에 패키징 되어 있다고 했었죠. 이러한 RNA 지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8에서 10kb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싱글 스트랜드 RNA이고 3개의 ORF, 개그폴, EMV를 코드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애들이 역전사 반응으로 RNA 지노물 G형으로 DNA를 합성을 하는데 2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DNA는 염색체에 삽입이 돼서 프로바이러스로 작용을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또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MLV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MLV가 레트로바이러스, 이 적전사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실험을 하면서 RNA를 백본으로 cDNA를 합성을 하게 되잖아요. RNA의 발현량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 RNA를 백본으로 cDNA를 합성을 할 때 들어가는 역전사 효소가 바로 이 MLV, RTAG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이러한 바이러스를 연구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분자세포 생물학적인 발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레트로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이제 MLV와 같은 심플 레트로바이러스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HIV로 대표적인 이 컴플렉스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이에요. 이 HIV는 워낙에 유명한 질병이기도 하니까 다음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이어서 또 잘 들어주길 바래요.
모두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